안녕하세요. 저는 식당 창업이라는 인생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전공도 요리 전공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꿈을 펼칠 기회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 인생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들도 시도해보게 된 거죠. 처음 하는 일 투성이이고 아직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가감없는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힘을 낼 에너지를 충전하고는 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름 아닌 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준비하는 창업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마땅히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생활 마치고 부모님 일 잠깐 도와드리다가 곧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덜컥 가정을 이룰 생각을 했는지 참 겁도 없었다 싶습니다. 딸내미 가능한 오래오래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냈으면 하셨던 친정 부모님 역시 제 이른 결혼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주희야, 너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 세상 경험도 없고 사람도 많이 안 만나봤잖아. 이렇게 서둘러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저보다 무려 8살 연상이었습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나이 차이일 수도 있지만 20대 중반에 이미 30이 훌쩍 넘어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남자를 만난다는 건 의미가 좀 다르죠. 확실히 저보다는 남편 쪽에서 결혼이 급했습니다. 에이, 엄마, 나 아직 이르다고 쳐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 나를 만난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이르다고도 할 수 없지. 그건 솔직히 그쪽 사정이지. 네가 급할 게 뭐가 있다고. 부모님께서 불만을 숨기시지도 않으셨지만 제대로 남자를 사귀어 본 건 남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남편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죠. 저더러 어린 나이에 철딱서니가 너무 없었다고 하신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를 위한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저기, 오빠, 아무리 그래도 나 이제 대학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준비를 하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이르다니. 옛날에는 네 나이면 애를 셋은 낳고도 남았을 나이인데 우리 엄마도 결혼 일찍 하셔서 20대 초반에 나랑 동생 낳으시고 키우셨는걸? 그리고 애를 안 낳을 거면 몰라도 이왕 낳을 거면 어리고 건강할 때 일찍 낳아서 가족 계획 빨리 끝내는 게 여자 몸에도 훨씬 좋지. 30 넘어서 애 낳아서 몸 회복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오빠가 다 우리 주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제 옆에서 끊임없이 저를 부추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세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20대 중반 해봤자 뭐 그렇게 어른이고 세상을 알겠어요. 30 훌쩍 넘겨서 세상 돌아가는 거 경험할 만큼 경험한 남자 입장에서 그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 휘두르는 게 얼마나 쉽고 만만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래 남자들과는 달리 어른 같아 보이는 남편 말이 옳은 거겠지 하고 마냥 대책 없는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하는 건데. 먼저 또래 남자들 만나보고 연애도 해보고 그래서 겪은 것이 어느 정도 있었더라면 아무리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남편 같은 눈구렁이한테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제가 제 발등 찍은 셈이니 누굴 원망하게도 참 그러네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댁 쪽에서도
워낙 결혼을 서둘렀어요. 주희야, 우리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갈까? 뭐? 아니, 그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나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니. 오빠 서운하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야? 결국에는 부모님들 다 만나 뵙게 되고 결혼하게 될 텐데 어른 말씀 벌써부터 어겨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괜히 밉보이면 나중에 주희 너 힘들까 봐 그래. 저 위하는 척 하면서 슬슬 저를 긁어대는 게 보통 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채 마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부모님과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대학은 이제 졸업했다고 했고, 그럼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지. 우리 재우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단란하게 가정 꾸려서 사는 모습 보는 게 바라는 전부지. 그때는 아직 제가 남편에게 결혼 승낙 의사를 보이기도 전이었습니다. 물론 연애하는 내내 결혼 얘기를 꺼내는 탓에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사람과 하게 되겠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부모님께 불려온 것도 모자라서 덜컥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혼이요? 그건 오빠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홍기 꽉 찬 우리 아들 만나면서 설마 결혼 생각도 안 하면서 만났다는 건 아니지? 요새 아가씨들 그렇게 가볍게 사람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설마 주희도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렇지? 그럼요, 설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만남에서부터 말려도 제대로 말렸어요. 애초부터 어떻게든 저를 그 집에 빨리 들이겠다고 작정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그 눈구렁이 속을 아직 제대로 사람 다룰 줄도 모르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후에 뒤늦게 제가 남편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걸 알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이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네 남자친구도 참 경우가 그렇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온 것도 아니면서 너랑 합의가 된 것도 아니라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부모님까지 뵙게 만들어? 그 집에서는 대번에 결혼 얘기부터 꺼냈다며? 아니, 엄마. 내가 억지로 끌려간 건 아니고 그래도 나중에라도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괜히 처음부터 껄끄러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왜 벌써부터 이런 눈치를 봐야 하냐고. 주희야, 엄마 너 이렇게 일찍 시집 보내기 싫어. 아이, 엄마. 내가 당장 시집갈 것도 아닌데 뭐. 하지만 이 역시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모든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뜻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을 그다지 마음에 차지하나 하시는 건 저희 나이 차이뿐만은 아니었어요. 그 집은 부모님이 아직도 전셋집에서 사신다며? 동생도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 결국 그 집에서 지금 제대로 돈벌이 하는 거는 네 남자친구 하나란 소리 아니야. 그래. 우리에 비해서 조건이 처져도 너무 처지잖아.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입장 바꿔서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 네. 저희 집은 제법 유복한 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뭐 하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외동딸인 저에게 무엇 하나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그에 비하면 남편 집안은 정말 딱히 볼만한 게 없었어요. 남편의 본가도 전셋집이었고 직장 때문에 독립해서 나와 있는 남편 오피스텔도 전셋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체적으로 서로 가진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 잘은 몰랐어도
남편에게 여윳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을 꺼릴까 불안했는지 남편이 여러 번 밑밥을 깔았어요. 주희야, 집이며 살림살이며 완벽하게 갖추고 결혼 생활 시작하는 부부들이 몇이나 되겠어. 다들 자기들 능력에 맞춰서 자그맣게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씩 채워나가며 사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 집이 부모님을 모시기래 내가 따로 공부를 시켜야 할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나쁜 조건도 아니야. 정말 열악하게 결혼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댁 쪽방에서 시부모님 모셔가며 시동생들 부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호사지. 무슨 60년대 같은 옛 이야기를 늘어놓는 남편이었지만 아직 제 주변에 결혼한 또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알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씨알도 안 먹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그때는 그런가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저희 친정 부모님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이랑 헤어지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지만 사람이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 지금이야 감정이 좋으니 그쪽에서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싶겠지만 네가 우리 밑에서 크면서 고생을 해보기를 했어. 저런 사람들을 직접 겪어보기를 했어. 엄마가 보기에는 너 저런 집에서 못 버텨. 엄마는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내가 언제 엄마한테 이런 부탁한 적 있어?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돼? 이게 아무리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지만 듣기 싫은 말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 괜히 치기 어린 반항심이 생기곤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리려고 하면 할수록 무슨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양 고집을 피우는 딸내미 때문에 어지간히도 속이 타셨을 거예요. 결국 부모님께 떼를 쓰고 또 쓴 끝에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친정 부모님조차 우리 사랑의 실현이겠거니 하는 철딱서니 없는 생각을 했어요. 이왕 결혼을 허락해 주신 김에 남편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했지만 친정 부모님 눈에 남편이 드는 일은 그 후로도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눈앞이 깜깜하고 걱정거리가 태산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야 남편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안 좋았어요. 우리 신혼살림은 지금 내가 있는 오피스텔에 주희가 들어와서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오빠, 거기 오빠 혼자서 쓰게 해도 공간이 꽉 차는데 나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차마 말은 못했지만 저희 친정 본가에는 제 방이 남편 오피스텔보다 훨씬 컸어요. 저도 저지만 이 얘기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들으시면 정말 기함하실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가도 아니고 전세인 1인용 오피스텔에서 신접살림을 꾸리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친정 부모님 표정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둑놈 심보지. 내 새끼보다 8살이나 더 먹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집도 제대로 못 해온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화를 넘어서 서러워서 울먹이기까지 하는 엄마를 보니 그만 송구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죄인도 이런 죄인이 따로 없네요.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남자 남편으로 삼겠다고 내 부모님 가슴에 그리 대못을 박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간신히 허락받은 결혼 무르려고 하실까봐 그게 더 무서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장장 사흘을 머리 싸매고 알아누우셨던 친정어머니가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송서방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은 안 돼. 거기서 어떻게 신혼살림을 시작한다는 거야.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미안해요. 고마워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서 신혼집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희야,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귀한 딸 나한테 내주시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으시다는 거 알아. 내가 살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너한테 잘할 테니까 나 조금만 더 믿고 따라와줘. 응? 말만 번지르르.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그러나 처가 눈치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자기 본가보다 훨씬 여유로운 저희 집에 남편이 주눅 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때는 그런 그 사람 모습도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차식이 하나라 그런가? 사돈네외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나 보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혼집이 해결되었으니 내심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자존심은 상했는지 시어머니 하는 말에 은근히 비아냥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까지 신경 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아쉬울 때는 결국 은근슬쩍 저희 쪽에 부담을 주는 시댁이었어요. 처음에야 저도 시부모 어려워서 눈치를 봤다 해도 결과적으로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서 다 준비를 하는 판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눈치 볼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뭐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한 거지 시어머니랑 결혼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도 저 꼬드기고 자기 생활하느라 바빴지 자기 본가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후에도 그럴 줄 알았죠. 이 복잡한 결혼식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내가 이유 없이 시어머니 눈총 받아가며 불편한 시간 보낼 일은 없을 거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솔직히 친정 부모님 얼굴이 그리 밝으신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남편과 다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면 지금의 서운하신 감정도 풀어드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당신, 왜 월급이 항상 조금씩 비는 거야? 나보고는 그렇게 가정생활에 충실하라면서? 나 입는 거, 쓰는 거 다 일일이 간섭하려고 들면서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거면 당신도 똑같이 해야 이치가 맞지? 나랑 당신이랑 같아? 나는 나이도 있어서 이제 내 밑으로 후배들 직원도 있고 그리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회생활 당신 혼자 해? 나라고 돈 들어갈 데 없어? 당신 돈 몇 푼 가지고 진짜 사람 치사하게 만든다. 왜? 당신 친정에서 신혼집 해줬으니 내버리 정도는 당연히 간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이 왜 그런 식으로 튀어? 그리고 당신 집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좀 고칠 수 없어? 솔직히 집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우리 부모님 도움받아서 이만한 집 마련해서 살 수 있는 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 맞지? 나나 우리 친정 부모님이나 그런 걸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왜 본인이 지레 집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서 사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건데? 당신도 생각 있으면 집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내 기분을 좀 고려해줘야 하는 거 맞지 않아? 처가에서 해준 집에서 살면서 내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어? 그런 남편 마음 하나 못해 알아주면서 이게 눈치를 주는 거지 뭐야? 집 받을 때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넙죽 절이라도 할 기세였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본인 자격지심을 감추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야 저도 저 인간 가머니설의 정신을 못 차렸다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 이후에 매번 저를 실망시키는 남편의 태도에 저 역시 어느 정도 콩깍지가 벗겨져 가고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더는 남편이나 시댁 눈에 들겠다고 마냥 굽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 태도에도 변화가 보이자 남편은 그걸 더 못 견디겠는지 저리 성화였던 거예요. 당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은근히 나 이런 식으로 매번 압박하려 드는데 그런 생각 고쳐먹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당신이랑 서로 힘 합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한 거지. 당신 때문에 내 자존감까지 다 깎아가면서 내 자존심 굽혀가면서 그렇게까지 당신하고 살 생각 없어. 단호한 제 말에 남편이 흠칫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득 본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밉보여서 도대체 좋을 게 뭐랍니까? 제가 이런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이혼이라고 하자고 하면 불리한 쪽은 남편뿐이었습니다. 보세요. 결혼할 때부터 저보다 조건이 처져서 어디 신혼살림에 제대로 보탠 게 있길 하나요?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이 음전해서 결혼 생활이 조용하길 했나요? 결혼 전에는 자기네 식구들 별로 챙기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저 버릇 잡아보겠다고 결혼 후에 둘도 없는 효자가 효자라도 된 양 구는 남편에게 저도 쌓인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친정에 발걸음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찌나 도끼 눈을 쳐다 뜨고 쳐다보는지. 넉넉한 저나 저희 친정집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요상한 자존심을 세우며 열등감을 드러내는 남편이었죠. 아마 제가 남편과 시댁에 굽히길 바라는 것 또한 그런 열등감을 해소하려 드는 방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남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해하고 따라줄 생각이 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제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많았어요. 저한테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제 심기 거슬러서 제가 돌아서기라도 하면 남편이야 땡전 한 푼 없는 처지로 돌아가게 될 테니 그때만 잠시 입을 다물더라고요. 여전히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주둥이가 툭 튀어나와서는 말입니다. 더 기가 찼던 건 그런 남편이나 시댁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아들, 저한테 장가 보낸 주제에 제가 당신 아들 월급이라도 뽑아 쓰지 않는가 싶어 내내 눈을 세모나게 뜨고 쳐다보는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서 살살 자기 엄마 긁는 시누이는 또 어떻고요. 특히나 저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변변하게 하는 일도 없이 집에 빌붙으며 없는 형편에 용돈까지 타 쓰는 시누이는 정말이지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랑 나이 차이도 그리 크지 않은데 벌써 결혼해서 갖출 것 다 갖추며 살아가는 저를 안 이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신혼집 처음 와서 구경할 때만 해도 그래요. 우와, 이게 웬일이야? 우리 오빠 출세했네? 오빠, 이제 이런 집에서 사는 거야? 우리 집이랑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돼. 무슨 새 살림 시작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본인 능력으로 마련한 집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마련한 양 떵떵거리며 말하는 남편을 보니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 옆에서 저희 집을 보고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누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전에 시댁 본관은 아직 전셋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셋집이라는 것도 사실 세 식구 살기에 그리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손님방도 하나 없이 시부모님 쓰시는 방 하나, 그보다 더 작은 시누이 방 하나, 이게 끝이었어요. 덕분에 저와 남편까지 시댁에 가는 날은 좁은 집이 북적북적 북새통을 이루는 꼴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손님방이라도 하나 딸렸어 봐요. 아주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인데
손님 방까지 있었다가는 저희 주말에 시댁 갔을 때 꼼짝없이 잡혀서 다음 날까지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해서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니였어요. 그래도 창피한 건 아는 모양인지 손님들 와봤자 내어줄 자리라고는 거실밖에 없는데 차마 거기서 며느리 재울 생각은 못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집에 돈 한 푼 벌어다 준 적 없으면서 본인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만 가득한 시누이였으니 널찍한 저희 신혼집 보고 얼마나 배알이 꼴렸겠어요. 평소에는 그래도 살살거리며 저한테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통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비꼰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심기를 다스리기가 어지간히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신우이가 제게 새초롬하게 말했어요. 언니는 참 복도 많아요.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덜컥 결혼할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나 같아도 이렇게 딸내미 시집 간다고 신혼집 턱턱 내주는 부모님이 있었으면 세상에 거칠 게 없었겠네. 이래서 사람이 탯줄 잘 잡고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정말이지. 못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탯줄을 잘 잡고 태어나요? 네, 그래요.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덕 보면서 유복하게 잘 자랐다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럴 만한 사람이 말해야 납득이 가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저 인생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제게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는 만큼 저 역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창시절 내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부모님 도움받으면 취업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저 역시 바늘구멍이라는 취업시장에서 아등바등 용을 써가며 제 힘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도 했습니다. 돈 좀 있는 집안이 있다는 핑계로 일 설렁설렁 해본 적 없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이 일찍이 증여해 주신 재산만으로도 당장 아쉬울 처지는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스스로 경제권은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직장 다니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요. 자기 말 맞다나 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기는 했어도 그것도 어린 시절에나 통하는 변명 아닙니까? 사람이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 밥그릇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게 맞잖아요. 제 집안꼴이 그런 걸 알면 일찍 철이라도 들어서 자기 앞길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야죠. 20대 후반이 되도록 소소한 알바 외에 제대로 된 직장 취업도 못하고 얼마 안 되는 집안 가상 갈아먹는 주제에 불만만 많아서는 마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죄다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처럼 저를 철없는 부잣집 딸내미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유, 채원이 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살려나? 내가 생각만 하면 가슴이 갑갑해 죽겠다. 쟤도 이제 곧 나이가 30인데 그렇다고 변변하게 만나는 남자가 있기를 하나. 우리라고 언제까지 저거 걷어먹일 수 있겠어?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재현이가 어디 혼자야? 이렇게 든든한 오빠도 있고 이제 새언니도 있는데. 변변치 못한 딸 자식 걱정에 한숨이 늘어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너스레를 떠는 남편이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정말 기도 안 차는 소리였어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제 동생을 어떻게 건사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그건 역시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속으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작당을 하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쑥덕거리는 남편과 시누이였습니다. 자기 본가에 있을 때는 저를 외부인 취급하면서 저들끼리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저런 무리한 짓거리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폭풍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언니. 언니 집에는 남는 방도 있고, 언니나 오빠랑 만날 일한다고 집 비우고, 오빠 야근이라도 하려고 치면 언니도 참 쓸쓸하겠다. 그쵸? 쓸쓸하긴요. 집 조용하면 조용한 데를 좋죠. 은근히 저희 집 비어있는 방에 눈독을 들이는 시어머니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어딜 감히. 요즘 하는 걸 봐서는 남편도 제 본가로 쫓아내고 싶을 판에 제가 미쳤다고 시누이까지 군 식구로 들여 모시고 살게 생겼어요. 염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지 자기 본가보다 훨씬 좋은 저희 집 한 번 보고 나니 그만 눈이 뒤집어진 건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 번씩 던지는 통에 그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언니, 저도 이제 제 살 길 찾을 생각 해야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나날이 늙어 가시는 거 눈에 보이는데 만약 집에 눌러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나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마음먹고 한번 잘해보려고. 그래서 말인데 나 언니 집에 남는 방 하나 잠깐 쓰면 안 될까? 아니, 이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어떻게 집중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언니랑 오빠는 낮에 회사 가느라 집 비우고 하니까 공부를 해도 거기서 하면 훨씬 집중이 잘 되지 않겠어? 어딜 감히. 지금껏 제대로 한 것 없이 탱자탱자 놀아놓고 저희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취업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취업이야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제가 왜 고려해줘야 해요? 뭐 예쁜 시누이라고. 그동안 시댁에서 저한테 살갑고 정겹게 굴어줬으면 또 몰라도 이미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힌 시댁 식구들인데 그 인간들조차고 제가 왜 저희 집에서까지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저는 2번 생각하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가씨, 그건 좀 아니죠. 오빠랑 단둘이 사는 신혼살림인데 거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뇨. 저희 집 공부방 아니라 가정집이에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요. 그래도 언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언니도 우리 집 식구인데 시누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그렇게까지 야멸차게 얘기해야 해요? 아가씨, 그건 아가씨가 서운해할 일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저도 서운해요. 지금까지 군 식구 대하도 타다가 자기 필요할 때 되니까 가족이니 뭐냐 하는 거 민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랑 시댁이랑 거리가 뭐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취업이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부방이라도 끊어서 다니든가 학원을 다니든가 어차피 다니는 건 비슷한데 그걸 왜 굳이 저희 집에서 해야 한다는 건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진짜 더럽게 치사해서 됐어요 그럼.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뻔뻔한 요구를 해놓고는 뭘 잘했다고 거절당했다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는데 저게 진짜 미쳤나 싶었습니다. 당신 재원이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애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좀 내키지 않더라도 그러려냐고 받아줄 줄 알아야지. 곳에 제 오빠에게 쪼르르 일러 바쳤는지 남편이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저라고 소리 지를 줄 몰라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동생이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자기가 나서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디서 부추기고 있어?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당연히 내 의견도 중요하지. 당신한테나 동생이지 나한테는 시누이야. 그것도 불편한 시누이.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어? 그동안 당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으면 시누이가 불편할 일이 뭐가 있어? 듣자 하니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거의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남편을 잡아먹을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결혼하고 나서 너랑 네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
사람이 참아주니까 아주 끝도 없이 사람 우습게 보고. 그러는 넌 나나 우리 집에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야? 너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산 날이 없어. 내가 도대체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저를 보고 남편도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주춤하더라고요. 요즘 좀 봐줬더니 아주 한계를 모르고 망발을 일삼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런 꼴 계속 보고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언사에도 더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건드렸다가는 정말 사달이 나겠다 싶었는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도 남편이 더는 신우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음 달 생활비 통장에 남편 월급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대체 뭐야? 지금 월급 어디다가 다 갖다 바쳤어? 사실 재원이 월세방 구해줬어. 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우물쭈물하면서 남편이 나불나불 주둥이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애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오빠가 돼서 그냥 보고만 있어? 당신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지. 그럼 애를 둘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작은 단칸방이나마 구해줘야지 어쩌겠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한 달 월급 빠지는 걸로는 우리 작은 단칸방이라도 보증금도 안 나올 텐데 그 돈 다 어디서 구했고? 그게 대출도 좀 받고 그랬지 뭐.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 동생이 어디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본가에 버젓이 자기 방 놔두고 저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데 그걸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서 독립을 시켜주는 오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는 형편이라니. 우리가 무슨 굶으면서 살아? 사람 뭘로 보고. 내 부모 덕으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주제에 없는 형편이라는 말에 자존심이라도 찔린 모양인지 파닥거리는 남편이 이제는 화를 넘어서 한심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남편이 소리를 빽 쳤어요. 그러길래 처음부터 재원이가 우리 집 들어와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진작 같이 살았으면 좋았잖아.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이건 도무지 말끼리 통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반성의 기미는커녕 제 분을 못 이겨 씩씩대고 있는 남편 꼴을 보고 있자니 저 인간과 아무리 오래같이 살더라도 저 고약한 성질머리가 바뀌는 날은 끝내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그제야 제 머릿속을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랑 그 난리를 친 그날 밤 정말이지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해도 제 결혼은 이미 실패작이었어요. 저런 인간을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다고 시린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며 저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불만스런 표정이 가시지 않은 남편을 불러세워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당신 가족들 포기가 안 돼? 그럼 가족인데 어떻게 포기를 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당신한테 가족은 그런 거겠지. 정 그렇게 아가씨랑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한번 살아보자. 정말? 진짜지? 당신 나중에 말 바꾸기 없기다. 재원이한테 지금 전화한다. 제 마누라 심장이 억만갈래로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마냥 신이 나서는 날뛰는 꼴에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막상 마음을 먹고 나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매달렸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언니 정말이죠? 고마워요.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나 취직하면 언니부터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대해요. 얼마 전에 나한테 그 난리를 쳐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제 뜻대로 저희 집에 얹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오두방정을 떠는 신우이였습니다. 그런 신우이한테도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하고 화도 나는 법 아니겠어요? 저한테 남편이나 시댁 인간들이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반색을 하면서도 큰 결심해준 며느리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하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는 건지 또 밉살 맞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신우임은 이제 너한테도 가족인데 너도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생각 잘 고쳐먹었다. 이제 한시름 좀 놓겠네. 저 빼고 다들 싱글벙글 화기애애한 시댁 식구들 속에서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단 한 번도 저 집 식구였던 적이 없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래, 그렇게 자기들끼리 가족이라고 똘똘 뭉쳐 사는 인간들이었는데 그 소원 들어주마 하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이날만을 기다렸는지 남편에게 신우이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언니! 나왔어요! 문 열어요! 제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는 입이 귀에 걸려 저를 찾는 신우이 얼굴이 괴물 같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인터폰만 말없이 들여다보며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당신 뭐해? 재원이 왔네. 얼른 문 열어줘. 내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밖에 짐도 있는데 얼른 나와봐. 열지 마. 뭐라고? 남편이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한번 똑바로 말했어요. 열지 말라고. 내 집이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이리 안 비켜? 그문 열기만 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나도 책임 못 져? 제 동생을 집 밖에 세워놓고는 문도 안 열어주는 저를 보고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인터폰 밖에서 기다리던 신우이도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는지 슬슬 표정이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신우이 뒤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 안내? 잠깐만요. 그제야 제가 집 문을 열어주자 신우이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언니 뭐해요? 문 열어달라는 거 못 들었어요? 저는 신우이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인부들부터 맞이했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일 하나는 제대로 합니다. 그러고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열심히 짐을 집 밖으로 나르기 시작하는 인부들이셨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친 짐들은 죄다 남편의 짐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짐을 왜 밖으로? 남편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상태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드나들든 말든 난리를 치는 남편에게 저 역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게 네가 바라던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네 식구들 못 챙겨줘서 안달이었잖아.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나랑 같이 살기 싫은 줄은 몰랐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야? 그럼 나랑 같이 살고 싶은데 나한테 이따위를 굴었어? 내 부모가 해준 집에서 우리 집 덕보면서 호의호식 해놓고는 나랑 우리 친정 부모님 그렇게 괄시해놓고 내가 언제까지 니놈 하는 짓을 참아줄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네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다며? 네가 그렇게 네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다니 내가 보내주는 거야. 단, 그렇게 네 집 식구들 챙기고 싶으면 네 힘으로 해. 여기는 내 집이야. 내 부모님이 나 살라고 해주신 집이야. 여기는 내 집이니까 네가 네 식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연히 네 놈이 나가야지.
제가 금방이라도 놈을 사달랠 기사로 소리치자 그제야 놈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야 당신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당신 떠나서 어떻게 산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이 뻔뻔한 놈아.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네 본가 식구들이나 가족으로 대했지. 우리 집에는 그저 뭐 하나라도 뽑아먹을 거 있나 싶어서 눈을 희번떡거리기나 하고. 내가 미쳤다고 내 부모님 고생해서 일군 재산들 너랑 너네 집에 퍼주게 생겼어? 나 더는 너나 네 식구들 같은 빈대랑은 못 사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해. 그러고는 남편 놈 면상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게 이혼 서류라는 걸 확인한 남편과 신우의 얼굴이 쌍으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직전까지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못난 자존심 내세우던 남편 놈이 곧장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쟤 당장 우리 집에서 내보낼게. 당신이 그렇게 싫었을 줄은 내가 미처 몰랐어. 앞으로도 당신 싫다고 하는 거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이혼 얘기는 제발. 여기가 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이 집에 지분 한 푼 없는 놈이 주둥이만 살아서는 나만 나서 팔자도 없는 좋은 집 살아보니까 네 주제도 있고 산 모양인데 저기 제 짐 싸들고 신난다고 쫓아온 네 동생 꼴이 딱 너 살던 꼴이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나 아니면 네가 언감생심 잠시나마 무슨 재주로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살았겠어? 그런데도 감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언니! 이러지 말아요, 언니. 나 다시 짐 싸들고 갈 테니까 제발 화내지 말고. 이러지 말긴 뭘 이러지 마. 야, 너도 똑같아. 그 나이 먹고 쟤 밥벌이도 못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네 오빠 이혼당하는 데는 너랑 네 어미 지분도 상당하니까 그 입 다물어. 내 식구서 똘똘 뭉쳐서 오순도순 살면 되겠네. 여보, 제발. 그렇게 남매가 쌍으로 한 번만 봐달라며 추태를 부리는 꼴을 더 보고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마침 고용한 인부분들이 어찌나 힘이 좋으신지 저 바깥까지 그것들을 내쫓아 주시는 덕에 제 손에 더러운 것들 안 묻히고 남편 쫓아내는 일까지 수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이야 빵빵한 저희 친정 생각하면 일도 아니었죠. 거기다 남편이라는 놈이나 시댁이라는 것들이나 저한테 책 잡힐 짓을 좀 많이 했나요? 재산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애초에 남편 놈 옷까지 빼고 이 집에서 가져갈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장가를 든다는 놈이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딸랑 몸뚱이 하나 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했는지 대릴사회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 제 복을 제 발로 걷어찼으니 애초에 제 것도 아닌 것 잃어놓고는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제게 읍소하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주희야, 나 정말 못 살겠어. 너 그렇게 괴롭혀서 아들 이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나더러 그 나이 먹고 집 한 채 없어서 부모한테 얹혀 산다면서 날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보는 줄 알아? 얼마 되지도 않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내 월급을 죄다 뜯어가는 주제? 왜? 너 설마 그게 아깝니? 네 식구들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들기에 지금쯤 하하호호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잘 살아? 이건 가족이 아니라 왼수야.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네가 시키는 건 다 하고 살 테니까 제발. 이혼 도장 찍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추태를 부리고 있어? 너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그때는 진짜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그렇게 전 남편 놈과 그 지긋지긋한 시댁 인간들까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니 탓이네 해가며 그 좁은 집구석에서 지옥같이 살고 있는 인간들을 생각하니 지금도 고소하고 속이 시원하네요. 비록 한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한 결혼을 했으나 그런 인간들과 영 끊고 이혼하고 나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네요. 이야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